도서관 갔다가 체육관 가서 운동하고 저녁에 친구네 밥 먹으러 가기 전에 잠깐 영상을 찍어보려고 씻고 앉았어요. 주로 사용하는 시간 관리하는 방법이나 기록하는 방법, 시스템, 어떤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 한 주, 하루 이렇게 나눠서 계획을 하는데 우선 한 달짜리로 봤을 때 1월달을 보면 이렇게 1월 안에 또 5주분으로 나눠져 있고 이번 달 안에 꼭 해야 하는 것들, 그 다음 여기 아래가 이번 달에 기대되는 것들, 그리고 마지막에 리뷰 칸은 그 가기 전날쯤에 그 달에 대해서 피드백을 하는 거예요. 어땠는지. 이번 주에 꼭 해야 되는 것, 그다음에 이번 주에 기대되는 것, 그리고 이제 또 그 주가 끝나는 일요일에 다시 돌아와서 그 주에 대한 피드백을 하는 거죠. 그 일요일에는 주로 그 주에 대한 피드백을 하면서 다음 주 계획을 같이 세워요. 다음 주 기대되는 것, 다음 주 꼭 해야 되는 것. 이런 식으로 한 주랑 한 달을 관리하는 편이고 제가 갖고 있는 습관들이나 현재 사용하고 있는 루틴들, 습관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명상. 명상을 하는 건데 이게 명상이라 하면 되게 어렵게 느껴지고 뭔가 거창하게 느껴지잖아요. 되게 간단하거든요. 근데 명상 음악 틀고 내가 쉬는 숨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 할 때는 이게 어려워서 숨을 어떻게 쉬고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되고 그런 가이드가 있는 영상을 찾아서 했었는데 좀 하다 보면은 그냥 음악만 틀어놓고 해도 충분하더라고요. 근데 이걸 명상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면 좋은 게 되게 마음이 차분해지고 하루를 좀 평안하게 시작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꿈을 회상하는 거예요. 전 주로 되게 꿈도 많이 꾸는 편이고 꿈을 되게 생생하게 꾸고, 근데 한날 제가 꾼 꿈이 너무 생생하고 잃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 꿈에서의 기억을. 그래서 그냥 메모장에 썼어요. 메모장에 적어두니까 되게 방금 꾼 꿈처럼 되게 생생하게 느껴지고 다른 사람이 소설 쓴 것 같은 꿈도 있어요. 내가 이런 꿈을 꿨다고 싶을 정도로.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냥 쭉 적어 이렇게 보면은 진짜 엄청 길게 적는 날도 있고 좀 짧은 날은 이렇게 짧은 날도 있어요. 근데 작년 1월 달에 쓴 것도 있는데 저거 읽으면 작년 1월 달에 꿨던 꿈 아직도 기억나요. 저 읽어보면 그때 내가 이런 그 꿈 안에서 이런 감정이었고 이런 느낌이었고 이런 게 다 기억이 나서 전 좋은 것 같아요. 그냥 스트레칭하고 양치를 하고 책상에 앉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자기확언인데 이게 좀 생소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나는 특별하고 멋진 사람이다, 나는 대체 불가능한 사람이다, 나는 나를 믿는다, 나는 무엇이든 해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정말 짧은 문장, 그런 자기 암시하는 문장을 제 목소리로 녹음을 해놓고 그걸 매일 아침 듣는 거예요. 근데 이게 되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아침에 그냥 멍 때리면서 듣기도 하고 졸리면 눈 감고 책상에 앉아서 듣기도 하는데 되게 아침부터 막 으쌰으쌰하게 되는 열정, 하고자 하는 열정도 생기고 스스로한테 자신감도 생기거든요, 되게. 근데 자기 목소리로 녹음하려면 되게 좀 어색하잖아요. 좀 듣기 부끄럽고. 근데 이게 또 꿀팁이, 저도 이거 어디서 본 꿀팁인데 옷장 안에 들어가서 녹음을 하면 목소리가 되게 배우처럼 잘 녹음이 돼요. 그래서 되게 들어도 안 어색하고, 제 녹음, 저는 그래서 이렇게 2분 9초짜리 녹음본 갖고 매일 듣거든요. 2분밖에 안 걸려요. 그냥 듣고 끝. 다섯 번째는 이 Q&A가 다섯 번째인데 이게 제가 8년째 쓰고 있어요. 이전에 5년짜리로 한번 쓰고 이 책은 이제 3년짜리인데 이거는 한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아래 1년, 2년, 3년 답을 쓰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좋은 점이 이거는 내가 한 질문에 대해서 내 생각이 3년, 5년 동안 어떻게 바뀌었고 작년엔 내가 이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했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어서 되게 좋거든요. 제가 그리고 이걸 쓰면서 정말 신기한 경험을 많이 했는데 그때 생각했던 것들이랑 정반대로 답을 적을 때도 있고
최근에는 놀랬던 게 준비된 게 아무것도 없었던 상황이거든요. 근데 제가 2021년 9월 달에 내년에 너가 대답을 쓰러 이 페이지에 왔을 땐 미국에 있을 거야. 아니더라도 괜찮아. 힘내자. 이렇게 써놨거든요. 아무런 보장도 없었는데. 근데 정말 제가 작년 9월 달에 이 페이지에 왔을 땐 여기에 이제 미국에서 썼거든요. 그래서 그때 또 이제 작년에 썼던 이 대답을 보면서 또 힘을 얻기도 하고 작년에 오해빈으로부터 힘을 얻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저 Q&A는. 6번째는 말 그대로 저널 다이어리를 쓰는 건데 전 다이어리를 하루에 2번 쓰거든요. 아침에 1번, 저녁에 1번. 내가 감사하고 싶은 일 3가지 정도 쓰고 뭐 오늘 하루 더 좋은 하루를 보낼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지금 당장 내가 드는 생각들을 그냥 그대로 쓰는 편인 것 같아요. 그냥 마구잡이로 떠오르는 생각들을 그냥 다 적는 것 같아요. 7번째는 방금 말한 것처럼 자기 전에 쓰는 다이어리예요. 자기 전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오늘 하루 감사했던 점들 쓰기도 하고 뭐 오늘 깨달은 점 아니면 내가 좀 더 좋은 방향으로 행동할 수 있었던 점들이나 좀 일종의 피드백 같은 느낌으로 적고 그냥 또 마찬가지로 적고 싶은 거 그냥 적는 것 같아요. 딱히 특별하다기보다. 8번째는 아이패드 다이어리예요. 그날 찍었거나 그날 뭐 사용했던 사진들을 이렇게 달력처럼 하루에 이렇게 넣어서 글도 쓰고 그냥 이런 느낌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뭐 예를 들어 작년 1월 14일에 엄마 아빠랑 사진 찍은 거를 이렇게 해두기도 하고 이렇게 다 쓰고 나서 나중에 봤을 때 좋아요. 이렇게 뭔가 이렇게만 봐도 그날에 내가 뭘 했고 그날에 내가 어떤 감정이었고 그리고 아무래도 사진이 있어서 좀 더 생생하게 그 사진을 보면 딱 기억이 나잖아요. 그날 내가 뭘 했는지.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사진 찍은 곳 옆에 보면 여기 옆에 이렇게 아까 그 맥북에 적어놨던 이번 달에 꼭 해야 될 것 적은 걸 있잖아요. 그걸 다시 또 여기에 적어놔요. 똑같이. 이번 달에 꼭 해야 되는 것들을 보게 되면서 깜빡하지 않고 계속 이렇게 되새기게 되는 것 같아요. 이제 9번째는 무조건까지는 아닌데 최대한 지키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기 전에 핸드폰을 무조건 책상 위에 놓고 자요. 핸드폰을 침대까지 끌고 가면은 내 몸이 피곤하다고 말을 해줄 때 잠에 드는 게 어렵기 때문에 핸드폰은 책상 위에 두고 무조건 자기 전에는 책을 읽어요. 읽는 걸 좋아해서 책을 읽기도 하고 졸음에 예민하게 반응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핸드폰보다. 내가 졸린지 안 졸린지에 대한 구분할 수 있는 힘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핸드폰을 하다 보면. 근데 주말이나 정말 핸드폰 하다 자고 싶을 때는 책을 책상 위에 두고 핸드폰을 하다가 자기도 해요. 시간 관리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 말을 해보자면 저는 시간 관리하는 시스템들을 정말 한 5-6개 정도 써본 것 같거든요. 고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꼭 해야 되는 그런 중요한 일들이 크게 없었어서 간단하게 말하자면 투두리스트처럼 해서 이렇게 네모박스 긋고 해야 할 일 뭐 쭉 적고 했으면 체크 표시하고 못했으면 X 표시하고 그런 식으로 그런 방법도 써봤고 아니면 내가 지금 맡고 있는 역할들 뭐 딸이 될 수도 있고 누나가 될 수도 있고 친구 뭐 선배 후배 그런 포지션에 따라 내가 해야 하는 것들 그런 식으로 해야 할 일들을 관리해 본 적도 있고 30분, 1시간 단위로 시간을 다 기록하면서 시간 관리해 본 적도 있고 한 달이 이제 744시간이잖아요. 그리고 일주일이 이제 168시간인데 그거를 한 달 시작하기 전에 내가 744시간을 어떤 목적에 따라 몇 시간씩 배분할 건지 또 일주일 단위로 들어가서 168시간을 어떻게 나눌 건지 그런 시스템도 써왔는데 저한테 맞는 부분들만 골라서 이제 사용하고 있는 게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시스템이거든요. 중요한 일이 있을 때가 아닐 때는 체크리스트 형식으로 써요. 근데 이게 체크리스트가 처음 시간 관리를 하시는 분한테는 뭐 책에서도 그렇고 영상에서도 그렇고
내가 해야 할 일들을 쭉 쓰고 그 중에 3가지 정도 최우선순위들만 뽑아서 걔네만 적으라고 하거든요. 왜냐면 처음 할 때는 이걸 많이 써놓으면 그게 되게 부담스럽기도 하고 다 못할 때 느껴지는 그런 실망감 그런 것 때문에 해야 할 일들 적고 그 중에서도 중요한 것 3가지만 적어서 그거에 집중해서 실천을 하라고 하거든요. 저는 이제 그 단계를 거쳐서 다 적어도 다 할 수 있는 자신감도 있고 다 해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냥 다 적어요. 대신 시간 순으로 이렇게 그냥 무작위로 적는 게 아니라 아침, 점심, 저녁 순으로 해야 할 일들을 쭉 적는 거예요. 체크리스트 형식으로 하는 거는 좀 처음 시간 관리를 하시는 분들이나 이제 내가 해야 할 일들이 좀 이렇게 작더라도 여러 가지가 있을 때 놓치면 안 될 때 하고자 하는 일들을 다 하고 싶을 때 그럴 때 체크리스트 형식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습관 만들고 싶을 때 저는 또 체크리스트를 사용하거든요. 뭐 예를 들어 내가 물 1리터, 물 2리터 먹는 습관을 들이고 싶다. 그러면 매일 그걸 적어 놓는 거예요. 계속 시각화하면서 보게 되면 어쩔 수 없이 그게 습관을 만드는데 좀 더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거는 체크리스트 플러스에 이제 시간을 기록하는 건데 예를 들면 자기 전에 이제 내가 내일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서 뭐 예를 들어 7시에 일어나서 9시까지는 책을 읽을 거고 9시부터 10시까지 아침 먹을 거고 뭐 10시부터 12시까지는 과제를 할 거고 이런 식으로 내가 예상했을 때 소요되는 시간별로 쭉 적어놔요. 여기서 중요한 게 색깔을 다르게 해야 돼요. 내가 이 사용하고자 하는 시간이 어떤 목적이냐에 따라 색을 다르게 설정을 해놔요. 그래서 저는 공부하는 거는 뭐 빨간색, 그리고 뭐 운동은 파란색, 그리고 뭐 이동 시간이나 샤워, 뭐 밥 먹는 시간 이런 의도적으로 낭비하는 시간들은 노란색, 그리고 그냥 낭비하는 시간들 있잖아요. 뭐 핸드폰을 한다거나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런 시간들은 검정색으로 적어두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적어두면 좋은 게 직관적으로 보여요. 내가 어떤 목적으로 시간을 얼마큼 사용했는지가 딱 한눈에 보여서 좋고 이렇게나 시간을 많이 낭비했고 내가 해야 할 일이 이렇게나 시간을 안 썼다고 하고 정말 충격적이거든요. 저는 처음 이걸 썼을 때 내 체감상으로는 공부를 한 7, 8시간 한 것 같은데 기록을 하고 보니까 한 3, 4시간밖에 안 한 거예요, 공부를. 힘들어서 느끼는 그 체감상 시간이랑 실제로 사용한 시간이랑은 정말 다르기 때문에 그 뒤로는 이제 시간을 기록하면서 쓰고 있어요. 내가 1시간을 그냥 핸드폰 하면서 쉰 것 같아도 기록을 하고 보면 그게 3, 4시간이 될 때가 있고 그래서 시간 기록을 하는 게 굉장히 직관적으로 볼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일상화된 루틴이나 제가 주기적으로 하는 것 이외에 제가 이제 필요할 때 찾아서 쓰는 그런 시스템? 그런 방법들이 있는데 2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글쓰기랑 영상 심리 치료? 이게 첫 번째 글쓰기는 그냥 말 그대로 글 쓰는 거예요. 글 쓰는 걸 좋아하면서 알게 된 게 내가 어떤 특정 감정이 들 때 이 글 쓰는 게 습관화가 되면 글로 그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어요. 스스로. 기쁜 감정을 기록한다기보다 뭐 슬프고 우울하고 화나고 불안하고 걱정되는 그런 부정적인 감정들을 좀 더 마주하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그런 특정 감정이 들 때 글을 쓰는 거예요. 포맷도 없고 규칙도 없고 그냥 머릿속에 생각나는 감정 그대로 그냥 쓰면 돼요. 이렇게 쭉 쓰다 보면 매번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떨 때는 내가 이런 감정을 느낀 게 이건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니라 다른 이유일 때가 종종 있거든요. 내가 이래서 화나고 우울하고 걱정되고 불안한 줄 알았는데 그것 때문이 아니라 그 이유가 다른 것일 때가 종종 있어요. 근데 그게 글을 쓰면은 찾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감정들을 글을 쓰다 보면 그게 통제가 돼요, 스스로. 그리고 2번째는 이제 첫 번째 글 쓰는 거랑 목적은 똑같은데 다른 형태로 뭐 영상 심리 치료? 영상을 찍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근데 이게 제가 넷플릭스 미드를 보다가 거기에 나온 이제 주인공이 그 드라마에서 이 방법을 쓰거든요. 비디오 누르고 영상 촬영을 해요. 그리고 그냥 막 말을 하는 거예요.
나 이러이러해서 화나고 짜증나고 우울하고 걱정되고. 근데 그렇게 말을 하다 보면 내가 왜 이런 감정이 드는지 모를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 쓰면은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쭉 나도 모르게 이렇게 혼자 말하다 보면은 내가 왜 그런 감정이 들었는지도 알 수 있고, 어떨 때는 뭐 거기서 해답을 찾을 수도 있고. 아무래도 글을 쓰다 보면은 이제 생각을 하는 거를 이 손이 못 따라오잖아요. 아무리 빨리 쓴다 하더라도. 근데 이렇게 영상으로 찍으면 그냥 뇌에서 생각한 걸 그대로 바로 그냥 뱉게 되니까 좀 더 거치지 않고 그냥 쭉쭉 내뱉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지금 말한 것들 다 해도 하루 24시간 중에 한 3, 40분? 밖에 안 걸려요. 24시간 중에. 다 너무 추천드리는, 제가 사용하고 있는 방식들이랍니다. 이제 다 했고 친구들 만나러 가면 될 것 같아요.